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미나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우리 편집해주신 분께서 장미나이보다는 구미나이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제 구미나이로 계속 쭉 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지자체에 이제 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내용을 좀 했고요.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각자 성명서를 냈죠.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저희는 이제 직매립 금지 여파, 인천 민간 소각 위탁 확대, 2026년 생활 폐기물 10만 톤 처리 추정된다. 라는 추정된다. 내용을 해서, 이게 인천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쓰레기도 있는데, 네. 그 받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 인천이 자체적으로 이제 민간 소각을 계약하는 건 한 6만 톤 정도인데, 네. 이제 처리를 하는 건 한 10만 톤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썼고요. 운반비 제외하고 네. 처리 비용이 105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아, 여러분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사실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저 안버터가 네. 우리 인천 저 네. 안버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네. 우리 이누리 국장님의 미션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셨어요? 어느 지자체 쓰레기가 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좀 더 수정하면 인천 쓰레기도 지방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화군 쓰레기가 일단 청주로 가고요. 아, 강화에서 청주로? 네, 강화에서 청주로 한 3,200톤 정도가 계약이 됐고요. 아, 예. 계양구에서 안산으로 1,000톤 정도. 아, 있습니다. 갈 예정이다 이런 거죠? 예, 갈 예정이고요. 예. 동구랑 미추홀구는 아직 정리가 된 게 없고, 음. 이제 나머지는 인천 내에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중에 네네. 인천으로 오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어디서 인천으로 가요? 서울이랑 경기에서 오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양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서울이 한 22만 톤 정도가 돼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경기로 16만, 네. 인천으로 4만 톤, 어, 충남으로 14,000톤, 뭐 이렇게 가고요. 경기도가 한 23만 톤 정도 되는데, 네. 경기 자체에서 13만 톤 처리하고, 음. 강원으로 36,000톤 가고, 아, 강원도까지? 네. 충남에 2만 1,000, 네. 충북에 2만 1,000, 인천에 2만 톤 정도 아, 오게 됩니다. 경기도 것도 인천으로 2만 톤 정도가 온다. 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이 네. 4만 7천 톤 정도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요. 인천에서 처리한 쓰레기가 네.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10만 톤 정도를 처리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인천이랑 경기랑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쓰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인천에서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굳이 경기도로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직매립 금지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요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직매립 금지 자체는 5년 전에 이제 네. 부터 해라. 네. 라고 했는데 이제 다들 당연히 이제 유예가 되겠거니 이러고 있었던 거죠. 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10월, 11월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시행하기 한 2달 정도 전에 네. 직매립 금지 할 거다 한 거죠. 그럼 음. 그때부터 지자체들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속도가 좀 빠른 지자체는 가까운 데 한 거고요. 네. 속도가 느린 데는 안 한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해서 인천권 인천에서 처리하고 네. 경기권 경기에서 처리하기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광역 단위도 아니고 기초 단위. 기초 단위로. 각자가 이제 각자 도생으로 네. 해서 각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쓰레기,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거는 예. 기초지자체, 군구가 알아서 소각장하고 각각의 민간 소각장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죠.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 자체를 처리하는 것보다 그걸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그럼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까요? 계약이 건건이라서 네. 계약마다 다른데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인천은 일단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긴 합니다. 그렇죠. 처리하는 비용이- 운반비가 충청도까지, 네. 강원도까지 가면 네. 운반비 자체가 인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더 들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네. 강화군이 위탁계약 단가가 톤당 26만 원 정도가 되는데 톤당 20만 원. 예. 그 중에서 운반비가 톤당 한 3, 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건건이 받거든요. 이게 네, 예.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면 비싸지고 음. 유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음. 어쨌든 운반하는 거에 비해서 음. 태우는 게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과 경기는 그렇게 치고 예. 서울은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많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이 다른 네. 지역으로 보내는 네. 물량이 22만 톤 정도인데 이걸 예. 다 소각하지는 않고요. 예.
소각이 한 11만 6천 톤. 11만 톤. 네. 그리고 재활용이 한 10만 톤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45%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소각을 이제 52%, 아무튼 이제 경기로 한 70% 보내고 인천으로 20% 정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 시민들이 발생한 쓰레기의 절반을 역시 예.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쓰레기가 인구도 서울이 제일 많고 예. 하니까 결국엔 쓰레기 문제 서울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서울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한번 따져보는 걸로 그렇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물론 우리 인천 쓰레기도 뭐 충청도로 가고 경기도로 간다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주요한 문제가 서울 쓰레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서울 쓰레기는 따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준비 가능하죠?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민간으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너무 다행인 일이죠. 네. 국가적으로 다행인 일이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약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2018년도 정도에 네. 그때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부도 되게 과감한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로드맵까지 잘 내놔가지고 뭔가 자원순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났으면 국가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 지역적으로도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자원순환 체계가 한 번 더 바뀌는데 동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직매립 금지에 대한 관심도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고는 계시지만 네. 시민들까지 관심은 잘 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데까지의 동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제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네.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제 네.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리면 그동안의 비닐 쓰레기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선언을 한 거지. 우리 더 이상 비닐류 쓰레기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던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송도에도 쌓여있고 저 충청도에도 쓰레기 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수출을 하려고 모아놨던 쓰레기들이 처리가 안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던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재질별로 아파트에서도 네. 쓰레기를 가져가다가 그 이후에 그냥 쓰레기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걸로 바뀌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처리 시설에 대한 언급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처리 시설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종량제 봉투 안에도 네. 재활용이 가능했던 것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에서 배출을 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선별을 하겠다. 종량제 봉투에 안에 있는 재활용품을 다 끄집어내서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이제 소각 처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거는 소각을 하거나 그동안 매립을 했던 건데 그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종량제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선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전처리 시설에서는 다 이렇게 풀어 헤쳐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다 모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할 것들은 이제 재활용 업체로 보내버리고 아. 나머지만 태우게 되면은 소각하는 양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 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50% 정도는 소각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기준에서 그 정도면은 할만한 게 아니냐. 지금 소각장이 부족하니까 민간 소각장으로 가고 있으니 네.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공공소각장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예. 민간 소각장으로 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게. 예, 그럼 민간 소각장을 쓰는 거하고 또 공공 소각장을 쓰는 거하고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공공의 감시를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런 공개들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공소각장은 아무래도 공공이니까 센서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배출물 진입 측정도 하고 네. 그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간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각량 이상이 아니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각장들 중에 그게 아마 1소각량 1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러 이제 1소각량 100톤이 안 되게 막 99.8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요. 네. 그러면은 100톤이 안 되니까 그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견제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결국에는 네. 관련된 정보가 공공에서 할 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만 민간에서 할 때는 자료 자체가 공개가 네.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비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직 그 공공에서 처리했을 때의 단가 비교를까지는 못했어요.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인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세우는 것만 105억 원이니까 네.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는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을 하고 있다. 네. 저희 전처리 시설에서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전처리 시설에서 그렇게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그 종량제를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경제적일 수는 없죠. 아, 근데 가장 경제적인 거는 매립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보고 또 우리는 오질가스를 네.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이 제일 좋습니다. 전처리를 굳이 해서 하는 게 네. 경제적이냐? 그렇지 않다. 환경적인 거는 고려가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직매립 금지, 민간 소각장을 사용하는 거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그 관심이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환경단체에서 꾸준하게 감시를 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여전히 우리가 쓰레기를 주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